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파월에 대한 어떤 수사가 착수했다라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증시 영향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3대 지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금, 은 같은 안전자산이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뭐 완전히 변동성이 해소된 건 아니다 이런 시각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는 8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어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뭐 PCB, 우주항공, 건설, 일부 뭐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장에서는 또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소폭이긴 하지만 상승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아무래도 뭐 파월에 대한 논란,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담이 있어서 어쨌든 플러스로 마감하긴 했지만 그 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심리가 괜찮았다고 봐야 되는 게 11개 업종 중에서 9개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개 빼고 9개가 올랐다라는 거는 뭐 투자자가 좀 밀리면 나는 매수해야지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매수 대상이 되는 종목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이거는 좀 다행스러운 그런 대목인데 이슈들이 좀 뭐 오늘은 사실 되게 많은데 그냥 하나가 가장 컸죠. 그러니까 파월에 대한 어떤 검찰 수사 이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장 초반에 하락했고 우리 증시 돌아갈 때도 뭐 미국 선물 되게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런데 증권가의 어떤 대체적인 시각은 경제 성장, 기업들의 실적, 이번 주에 CPI 이런 것들이 대체로 좀 양호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하락하기에는 호재성 재료가 너무 많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매수할 것 같다. 뭐 빠질 때마다 뭐 이런 어떤 시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런 것들이 가동이 되면서 이제 지수는 올라가는데 뭐 이 내용은 잠시 또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트럼프발 변수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지정학적인 변수, 카드사 이자를 제한하는 거. 지금 뭐 카드사들 이자를 10% 이상 받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대통령 권한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도 아닌데 어쨌든 뭐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 발언들 막 이런 것들 쏟아내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좀 신경이 쓰이죠. 아무래도 종목들 변동성 요인이 되니까. 그런데 이걸 좀 덮는 게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뭐 잘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나올 CPI 물가지표도 뭐 잘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나오면 투자 심리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어지간한 악재에는 저가 매수가 가동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에 대한 기대감이 물론 AI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자금이 계속 투자가 됐잖아요. 예, 계속해서 투자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역시 돈이 풀리는 효과다. 그러니까 뭐 관련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계속 자극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쉽게 시장에 빠지지 않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당장 큰 건 파월에 대한 어떤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제도 정리해드렸지만 가장 큰 협의는 의회에서 위증을 했다. 뭐 고급 시설 없다고 했지만 옥상 정원이 만들어졌고 VIP 식당이 만들어졌다. 이거는 고급 시설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위증한 거다. 그리고 건축 비용이 당초 예정은 19억 달러 정도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6억 달러 초과돼서 25억 달러나 투자가 됐다. 그런데 이걸 또 수사하는 사람이 하필이면 트럼프 측근.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서 현재로서는 뭐 어떻게든 조치가 되지 않을까? 근데 파월 측에서는 이제 금리 안 내려서 보복하는 거라고 막 반발을 하고. 근데 이게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강력하게 그 수사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도 쉽진 않거든요. 뭐 수사에 잘 대응하겠다 이 정도 메시지가 아니었잖아요. 날 보복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는 그만큼 여론전에 자신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주요 이제 상황이고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 뭐 독립성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 요인이다. 그렇지만 증권사들의 분석은 이거 가지고는 기소가 안 될 것 같다. 수사만 하고 법적 재판까지는 안 갈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수사한다라는 건 역으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 파월을 해임하고 후임자를 갖다가 지명을 하기 위해서는 상원의 은행위원회 안에서의 어떤 표결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은행위원회에서는 공화당이 13명, 민주당이 11명이에요. 그러니까 통과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공화당 위원 중에서 일부가 반대하고 있고 톰 틸리스가 저 은행위원회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반대를 해버리면 12대 12가 됩니다.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시간만 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파월이 사임하고 그래서 연준이 트럼프에게 의해서 장악이 되고 이렇게 되기에는 시간이 당장은 아닐 것 같다. 시간이 좀 걸려서 연말이나 돼야 뭐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으니 지금 당장 이거를 주식시장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난주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건데 파월 직무 관련된 설문이 너무 평이 많아요. 그러니까 매우 잘함 19%, 잘함 41%. 그러니까 잘한다가 6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못함이 12.7%, 매우 못함이 1.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한다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15%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 보수층 대상,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자들 대상으로 해봐도 잘함이 45.7, 중간 34, 못함이 19.5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도 잘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파월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오히려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좀, 물론 이제 뭐 트럼프라는 캐릭터 자체가 이걸 뛰어넘는 압박을 가할 수도 있긴 한데 적어도 지금 나오는 수치상으로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인다. 투자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시총 상위들은 종목들이 살짝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애플하고 이제 알파벳하고 협력한다. 이렇게 되죠. 제미나이를 이제 애플 기기에 이제 장착하는 그런 협력 발표가 나오면서 알파벳이 구글이 이제 장중한 때 시가총액 4조 달러 터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 웨스턴 디지털이나 브로드컴, AMD 이런 종목들이 또 강했습니다. 그리고 TSMC가 이제 미국과 대만 간의 관세 15% 합의 이 보도가 나오면서 또 TSMC가 올랐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갔고, 그 이제 월마트가 또 올라갔고, 반면에 이제 그 금융주들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 10% 상한 이런 것을 트럼프가 압박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 아멕스 카드라든가 이런 캐피탈원 이런 이제 금융사들 또 뭐 은행주들 이런 것들은 오늘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이 이렇게 좀 보면 실적이 올해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보다 올해 그 실적 증가율이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보는데 특히 러셀 2000이 실적이 되게 많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이 올라가도 잘 보면 예전에 증시가 오른다 그러면은 빅테크주들이 거의 주도하는 형태였잖아요. 근데 빅테크는 종목별로 엇갈리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고 지금은 중소형주라든가 다른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익 증가율이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좋을 때 뭐 상승 종목은 적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상승 종목도 많고 업종도 다양해지고 뭐 중소형주가 따라서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독주, 그러니까 빅테크의 독주 이런 형태로 장이 굴러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어제 장중에 또 확 빠졌다가 저점 대비 거의 60포인트 올려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5일선 아래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근데 어제 하나 특이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지수를 잘 보시면 파란색 선 지수가 11시 50분경에 지수가 흘러내렸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대에 오히려 상승 종목이 늘어나는 뭐 물론 쭉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잠깐이긴 하지만 거의 1시간 정도는 지수는 빠지는데 상승 종목은 늘어나는 그런 구간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왜 이러냐? 뭐 제가 뭐 계속 말씀하지만 ADR상 과매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투자자들의 생각에는 대형주 몇 개로 지수만 올라갔지 나머지 종목은 오히려 빠져 있는 상태. 일부는 코스피 소형업종 지수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저점보다 아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싸다. 종목들이 싼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가 빠질 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볼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삼성전자가 1% 넘게 빠지면 그때부터는 지수 빠지면 하락 종목 수도 더 늘어나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면 지수가 어정쩡하게 흔들릴 때는 상승 종목이 줄어들진 않는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로 보는 그런 투자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락할 때는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로 가동을 하고 낙폭이 생각보다 커지는데 그때 돼서야 반응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게 코스피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매매가 좀 불안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들 5거래일 중에서 4거래일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환율이 1450원 넘어갈 때부터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일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맞춘 매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면 그 즈음에 맞춘 기계적인 매도가 있거든요. 그런 매도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연초에 워낙 시장이 생각보다 워낙 세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는 몇 달 동안 얻을 수익을 한 번에 얻었네라고 생각을 하고 차익 실현하는 일부 물량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 만약에 2번이라면 사실 오늘 환율도 미국 달러가 이제 하락했기 때문에 달러도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2번 쪽이었다면 오늘 지금 됐을 때는 삼성전자 수급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인 중에서 어떤 거냐에 따라서 또 외국인들 매도가 지속되는지 또 가늠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좀 오늘 장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형주들 쭉 보면 뭐 주요 종목군들 제가 외국인들 기관들 수급을 한번 쭉 봤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도한 날이 더 많았죠. 하이닉스도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이었고, 근데 이제 매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온 거는 조선,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방사는 이제 매도로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자동차와 조선과 2차 전지 매수가 좀 꾸준하고, 반도체는 매도했고 방사는 매수하다가 이제 매도로 어제 나왔고, 이렇게 좀 구분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게 고정이 되느냐 아니면 이제 또 바뀌느냐, 이거 이외에도 뭐 지주사, 금융주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업종별 어떤 수급 구도 이런 부분들도 좀 이게 이제 일관성 있게 계속 간다라면 이 종목군들의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바뀐다면 한 사이클 끝내고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기 시작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업종별 수급 구도도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어제 5일선 회복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5일선 아래에 있었는데 어제 5일선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그 상승 종목이 더 중요해요. 지금은 그 대형주들 일관성도 좀 부족한 편이고, 이틀 연속해서 상승 종목이 나오긴 했지만 천 종목대 상승 종목이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 보기식 반등,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매수가 들어오면 1200개 이상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어떤 흐름, 뭐 상승 종목에서 1200개 정도 나오는 장이 언제 나오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종목들이 되게 이제 몰려가기 시작해요. 주가가 좀 부진했던 2차 전지가 올라오고, 강했던 이제 반도체가 좀 내려오고, 또 제약바이오도 어제 좀 주춤거리고, 이렇게 되면서 격차가 굉장히 커지면서 30% 거의 40% 육박하던 상승률 격차가 이제 20% 쪽으로 좀 좁혀져 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좁혀져 갔다가 이 키 맞추기 하고 다시 또 확 벌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종별 추세 비교, 이게 이제 일주일에 3일 이상 올라가고 3일 이상의 연속 조정이 나오지 않는 게 대장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어떤 종목군이 되는지, 시장이 좀 이렇게 어수선할 때 오히려 이런 거 체크해 보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하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파월, 지정학적 변수, 뭐 업종별 뉴스, 연일 트럼프가 막 뉴스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죠. 그래서 자꾸 이제 올라갔다가도 눈치 보고, 장중에 막 하락 전환했다가 플러스 나거나 플러스 났다가도 하락 전환하고, 장중에 이제 변동폭은 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건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국채금리 어제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고, 이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게 되죠. 금리도 빠지고 달러도 하락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오늘 미증시가 플러스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증시는, 그러니까 파월 뉴스에 대해서는 좀 악재로 일단은 뭐 장중에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몰라도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아직까지 매도하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돌아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시각을 바꾸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시장이 계속 순환매가 돌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방산,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하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쭉쭉 끌어올리는 종목들보다는 순환하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냥 1차 상승 이후에 약간 시장이 뭐 이렇게 좀 시원스럽게 쭉쭉 올라가는 차트보다 변동성 나오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주도하는 종목군들이 뭐가 나오는지 요 구도가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환율이 안정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인데 달러 지수 차트로 보면 좀 다르죠.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 차트로 보면 이렇게 쭉 하고 올라가는 듯한, 위에 올라가면서 연중 최고치인데
달러 차트로 바꿔놓고 보면 약간 연중 최고치긴 한데 뭔가 좀 아쉬운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실제로 수익률로 보면 원화 차트로는 9.7%, 올해 들어서 거의 10% 가까이 올랐는데 달러 차트로는 그거보다 한 2% 정도 눌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환율이 슬금슬금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어쨌든 환율이 안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느냐,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외국인들이 여기서 매도하는 게 고정이 되면 매수하던 국내 투자자들도 뭔가 이상해지는데 라고 물러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의 안정 여부, 또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다시 들어오는지 여부,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변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시황 변동성보다는 업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업종과 개별 종목에 대한 수급, 이거를 계속 꼼꼼하게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계속 부탁드립니다. 좀 좋아요하고 특히 이제 구독하기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